안녕하십니까, 연열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연휴 지나고 나니까 가을색이 완연합니다. 벌써 이게 추석 지나고 나니까 이제 9월도 끝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많이 부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6, 7건씩 매주 요약해서 올리니까 건수가 너무 많다. 짧은 시간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추석 연휴에 기사도 별로 없고 해서 전국적인 이슈 3건에 대해서 제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째는 이제 종전선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엔에 가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지금 4년, 5년째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북한에서 종전선언 정상회담 가능하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겠다, 그렇게 또 반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전선언은 그 전에도 이야기되었습니다만은 참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고 우리가 쉽게 종전선언을 받아들이기가 애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종전선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정이 뭐냐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종전선언의 함정은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남북 간의 대치가 없어진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그래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 쪽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가지고 있고 핵을 계속 만들고 있다. 만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ICBM을 발사를 하면서 지금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거는 안 된다. 북한에서 핵을 포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기존에.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계속 종전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뭘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종전선언이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는 지금 그 유엔 사령부가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전쟁이 끝났으니까, 형식상으로. 그렇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가지고 북한과 대응을 해야 하느냐? 지금 이 시국에서 어느 국민이 남북 관계가 긴장 완화가 되고 평화협정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해서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에서 쳐내려오면, 도발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예서 종전협정이 되고 난 뒤에 그럼 새로운 전쟁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2의 6.25가 남북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인데, 미군이 다 철수하고 유엔사가 철수한 마당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저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종전협정은 참 함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좌파 정권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북한의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종전협정을 받아들이면 미군이 철수해야 되고 유엔사가 이제 해체가 돼야 됩니다. 그걸 과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죠. 전쟁 끝나고 평화협정하면 좋겠지. 남북이 북한에 가서 또 남북 연락소 만들고, 또 금강산 관광 재개되고, 그런 이런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북한 연락사무소를 재작년에 미국 북한군이 폭발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또 만들어준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애로운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아프간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더 급한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남북한이 지금 정체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걸 싫어합니다. 중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시진핑이가 지금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대기업들을 경제를 완전히 짜위 메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부동산 문제가 지금 대규모 부도 위기에 처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좀 처리가 난망할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문이 또다시 이렇게 종전 문제를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게 지금 중국의 입장입니다. 우리도 입장도 그렇죠. 지금 종전선언 해가지고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 누가 좋아집니까?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면 억지력이 좀 될 수가 있죠. 왜? 북한은 미군이 있다는 이유로 핵무기를 개발을 했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계속 위협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대신에 미군의 주둔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정전협정을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냥 뭐 이제 전쟁이 끝났다, 평화협정 가자. 이건 너무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 쉽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뭐 군사력이 미국, 북한에 비하면 뭐 너무 지금 약하지 않습니까? 재래식 무기는 강할지 모르지만은 원전 핵폭탄 한 방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 뭐 탱크가 뭐 필요 있습니까? 한 방이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만만찮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탈북 단체나 탈북자들이 이야기도 했고, 또 태영호 씨도 이야기를 했고, 더더구나 미국에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줄기차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종전을 하고 평화협정을 합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과연 순수하게 우리 남한한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느냐. 자기는 남북이 그냥 합치지면 북이 주도권을 잡든 남이 주도권을 잡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종전협정 그렇게 만만하게 볼 사안은 아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뭐 이름도 요상합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이재명 그 민주당 후보가 지금 연루가 돼가지고 경기도지사가 만들었다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니다 하고 지금 국회 사람을 특검을 하자, 국회에 뭐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또 국민의힘의 불똥이 튀었습니다. 불똥이 튄 게 곽상도 의원, 대구 출신의 서구인데 아들이 거기에 취직을 해가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일보가 나기에는 그 월급 받는 250만원짜리 월급 받는 직원이다 이렇게 예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재명 씨는 그게 뭐 뇌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뇌물이든 퇴직금이든 간에 일개 직원이 5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50억을 받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5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5천억을 가져간 것도 더더구나 말이 안 되는데, 5년 근무한 나이 몇 살 안 된 친구가 퇴직금을 50억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이게 국민의 힘으로 또 똥물이 튀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 참 우리나라에 여야가 없다, 다 똑같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뭐 개혁하지만은 그게 개혁 정당입니까? 썩어 빠진 정당이죠. 개혁을 빙자한 완전히 부패한 정당이고, 국민의힘은 원래 그런 정당이고, 지금 뭐 이게 나라 꼬라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국민의힘까지도 대통령을 내겠다고 정권을 바꾸자 하는 당에서도 이런 짓을 하고 앉아 있으니 지금 참 이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천대유,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뭐 성남시 경기도의 어떤 수익 사업을 위한 어떤 그런 그냥, 아니면 국민의힘의 어떤 근본적으로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제가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도 전부 다 뭐 보면 판검사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는데, 저는 뭐 지금 드러난 건 곽상도 의원 아들 하나입니다만은 또 얼마나 또 연루가 되어 있는지는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이건 좀 심하다. 이건 뭐 당연히 뭐 자기가 탈당을 하고 지금 뭐 말이 아니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50억을 받고 자기는 탈당을 하고 그 돈은 어디 갔습니까? 정말 이 돈 앞에 여야가 없구나.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저는 믿는 건 아니지만은, 국민의힘은 이렇게 하면 정말 정권 바꾸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를 정말 좀 진실되게 좀 봐야 된다. 이재명 지사는 그렇죠. 곽 의원 이제 우린 다 했다.
참, 곽상도 의원 못 맞힌 공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 곽상도 의원은 탈당을 했고, 뭐 거기 뭐 여러 가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참 화천대유도 이렇게 흘러가는 거요. 우리가 말한 그 조성은이 박정희 걸렸던 뭐 제보 뭐 사건 뭐 고발 사주 사건 뭐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끝나고 말에서 말로 끝나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지금 화천대유는 확실하게 여야 구분 없이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이게 전남북도 경선을 오늘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50% 넘는 압도적인 득표를 보이면서 사실상 뭐 후보를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됐고 이제 뭐 수도권 좀 남아 있고 영남 지역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낙연 후보가 이걸 역전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저께 전남 쪽, 광주 전남 쪽에서 약간 이겼죠. 이낙연 후보가 이겼는데 그건 아주 약하죠. 이낙연 후보가 전남지사까지 한 사람인데 거기서 그래 한 10% 정도는 이겨야 되는데 겨우 1% 이겼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희망을 많이 잃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소액 후보, 소수 후보, 뭐 1% 미만의 득표를 가진 후보들, 그 중에서도 이제 김두관 의원이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 뭐 좀 이렇게 이야기했고, 부산하고 경남 쪽에 있는 민주당 시의원, 도의원들도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세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큰 대세가. 결국은 이재명 지사는 여러 가지 흠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후보로서 이제 거의 뭐 확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 화천대유 이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 지고 넘어갈 것인가 하는 게 있는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법사위원이고 한데 딱 발목을 잡혀가지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뭐 국민의힘 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홍준표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투톱이고 최재형 후보가 뭐 조금 뭐 떠는 듯 하더니 캠프도 해체하고 뭐 곧 뭐 후보 사퇴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뭐 부산 같은 경우 가덕도 신공항을 뭐 찬성을 한다 했다가 다시 반대로 돌고 반대로 도니까 그 최 후보를 지지했던 정의화 의장은 또 아니 나는 이 사람이 이럴 줄 몰랐다 이래가 또 지지를 철회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지를 철회했죠. 국민의힘도 사실은 이 후보가 사실은 이렇게 좌충우돌 해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자기들 내부에서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망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가 저번에 토론할 때 조국에 대해서 조국 교수 너무 그 심하게 수사를 했다. 그래서 윤석열 씨를 또 비난을 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씨 쪽에서 아니 그 뭐 조국이나 친문계 표를 의식해서 그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는 대로 막 떠들다 보니까 윤석열 씨는 경험이 없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홍준표 씨는 너무 머리가 좋아서 함부로 말을 하는 그런 게 좀 큰 단점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말 조심하지 않으면 갑니다. 얼판.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은 민주당은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50몇 프로의 유지를 계속 가면 일사불란하게 아마 후보가 정해질 것 같고 국민의힘은 좀 더 시간이 좀 더 끌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한 몇 달 후에 이제 대선에 가는데 어느 쪽이든 다 흠많은 후보들이 생겨가지고 중도 사퇴 우려도 사실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하여튼 오늘은 뭐 간단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뭐 더 이상 뭐 부산 지역 뉴스도 별 거 없어요. 별 거 없어서 제가 보기 뭐 조국의 딸 조민 씨를 뭐 했던 그 공정위원회가 뭐 3등 했다 그랬죠. 했는데 실제로는 판결문에는 24등이었는데 3등이 했던 공정위원회 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부산대학 차정인 총장이 사과를 했다는 그런 기사. 뭐 겨우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고.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지금 참가를 해가지고
3,000명을 넘나들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결국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면서 뭐 지낼 수밖에 없다. 그 지금 시내 나가 보면 뭐 나는 지금 뭐 코로나 예방주사 백신 2번 맞았다. 뭐 이래가지고 마스크 안 하고 3명, 4명 이제는 거리 띄우기 이런 게 다 풀렸어요. 완전히 그때는 뭐 2명, 3명씩 단속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완전히 뭐 3명, 4명 안고 이래가지고 8명씩 안고 이래 회식도 하고 떠들고 지금 뭐 10시, 11시 돼도 뭐 그냥 계속 술집은 하고 있습니다. 날이 덥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가는 거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경계심도 풀어졌고, 그러고 사실 변이는 또 시사율이 낮기 때문에 걸려도 뭐 죽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어쨌든 이 10월 지금 넷째 주, 9월의 넷째 주를 맞이하고 다음 주 되면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10월이 다가오는데 하여튼 본격적인 가을이 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제가 너무 주간 뉴스를 많은 건수를 하니까 실효성이 없다 해서 주간 뉴스는 제가 한 서너 건 정도로 하고 중간중간에 이슈에 대해서 한번 더 다잡아서 설명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달 지나가면 조금 지방자치 선거도 또 다가오고 또 대선도 오기 때문에 조금 이 인터뷰 쪽으로 좀 강화해가지고 수시로 한번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